안녕하세요. 오늘은 겨울 동안에도 수확해 먹을 수 있는 텃밭작물 10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추운 12월 달과 그리고 1월, 2월 달에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텃밭작물을 수확할 수는 없고요. 겨울이라 하더라도 땅이 녹아있는 틈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작물들을 수확해 드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오늘 소개해드린 텃밭작물들을 심어 재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겨울 동안에도 수확해 드실 수 있으니까 꼭 수확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작물로 달래인데요. 달래는 이렇게 추운 시기에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포기 나눔해서 심을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추위에 아주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 해살이 작물이기 때문에 텃밭 한 공간에 심어 재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거의 평생토록 이 달래를 수확해 드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돼지 감자나 다른 여러 해살의 작물과 달리 키가 크게 자라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작물에 피해도 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병충해도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초보 텃밭지기도 충분히 유기농으로 이 달래를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작물로 시금치인데요. 시금치 같은 경우에도 겨울철에 충분히 수확해 드실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푸른 잎에 시금치를 수확해 드시고자 한다고 한다면 12월달 본격적으로 땅이 얼기 전에 얇은 흰색 부지포를 한 겹이 아니라 두세 겹 정도 덮어주게 되면 겨울 동안에도 충분히 푸릇한 잎에 시금치를 수확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금치는 물론이고 오늘 소개해드린 10가지 작물 모두 다 겨울철에 수확해 먹으면 더욱더 맛도 진하고 그리고 특이하게 단맛이 나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렇게 겨울철에 수확해 먹는 작물들에서 단맛이 나는 이유라고 한다면 어른 점, 그러니까 빙점을 높여가지고 스스로 동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도를 높이는 것이거든요. 이런 이유에서 시금치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면 땅이 얼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언제든 씨앗 파종할 수 있고 재배할 수 있는데 겨울철에 수확해 먹는 시금치가 가장 달고 맛있는 것이 이와 같은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봄과 여름에도 시금치를 재배하지만 가을 재배를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고 꽤 많은 양의 시금치 씨앗을 파종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늦가을부터 1차적으로 수확해 먹을 수가 있고 12월 달부터 2월 달까지는 흰색 부지포를 덮어가지고 수확해 먹는 편이고요. 그리고 1년 중 시금치가 가장 맛있는 월동 시금치까지 수확해 먹기 위해서 조금 많은 양의 시금치를 가을에 씨앗 파종하는 편입니다. 다음 작물은 냉이인데요. 냉이는 이 시기에 자생하고 있는 냉이를 수확해서 먹을 수도 있지만 9월에서 10월달 정도에 씨앗 파종을 했다고 한다면 더 많은 양의 냉이를 한 장소에서 수확해 먹을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냉이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9월 말 정도에 잊지 않고 이 냉이 씨앗을 파종하는데요. 워낙 추위에 강한 나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12월달부터 2월달까지도 땅이 녹은 틈을 이용해가지고 수확해 먹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이는 오히려 날이 풀리면서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금방 추대가 올라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잊지 않고 꼭 겨울 동안에 수확해 먹어야 되는 대표적인 텃밭 작물이고요. 혹시라도 냉이 씨앗을 파종했다고 한다면 아무리 늦어도 3월달 안에는 모든 냉이를 수확해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영채나물인데요. 아주 생소한 나물이죠. 많은 분들이 이 나물을 모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잎 모양이 냉이를 닮았다고 해서 큰 다락 냉이라고도 불리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함경도에 자생하는 그런 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추위에 아주 강한 것이 특징이어서 영하 12도까지에서도 수확해 먹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색삭 채소로도 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김치를 담가서 먹기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김치를 담가 먹기보다는 잎을 수확해서 먹는 편이고 그리고 워낙 추위 속에서 자라는 작물이다 보니까 기온이 20도 정도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추대가 금방 올라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운 겨울 동안에 수확해 먹기 딱 좋은 채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혹시라도 영채나물 씨앗을 조금 빨리 파종해가지고 추대가 올라왔다고 한다면 버리지 마시고 그 꽃대까지도 수확해 먹을 수 있는 것이 이 나물 특징이니까요. 잎과 꽃대까지 수확해 드시면 됩니다. 영채나물 워낙 생소하다 보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요. 가장 궁금한 것이 아마 맛일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겨자, 고추냉이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상추를 심을 때 꼭 겨자채도 함께 심는 편이에요. 영채나물도 이렇게 겨자 맛이 나는 것이 특징인데요. 혹시라도 고추냉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우라고 한다면 겨울 동안에 꼭 이 영채나물을 재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추위에 강한 그런 나물이다 보니까 수확은 물론이고 땅만 녹았다라고 한다면 씨앗 파종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매운맛, 겨자 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의 경우라고 한다면 열을 가하게 되면 이 매운맛과 특유의 향이 없어지고 미나리와 시금치처럼 담백한 맛이 나는 것이 특징이니까요. 혹시라도 매운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의 경우라고 한다면 이렇게 열을 가해가지고 찌개에 넣어서 드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다음 작물은 도라지인데요. 도라지는 이 시기에 수확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소개해드리는 대부분의 작물들이 추위에 워낙 강하다 보니까 수확은 물론이고 심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라지 같은 경우에도 이 시기에 씨앗 파종 또는 구근을 구해서 심어줄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른 봄에 이 도라지 씨앗을 파종하였는데 1차적으로 1년근 도라지를 11월달 정도에 수확해 먹었고요. 그리고 겨울 동안에 땅이 녹아있는 틈을 이용해 가지고 꾸준히 수확해 먹을 계획입니다. 보통 도라지 하게 되면 2년 동안 키워가지고 수확하는 것으로 많이 알고 계세요. 물론 이렇게 2년까지 키워서 또는 그 이상 키워서 약도라지로 키우거나 큼직한 도라지를 수확해서 상품성을 높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작은 텃밭에서 이렇게 한 가지 작물을 2년 동안 키우기는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년 또는 그 이상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텃밭의 경우라고 한다면 1년만 재배해가지고 겨울 동안에 수확해 드시면 참 좋거든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수확해가지고 달여 먹기보다는 갓 수확한 도라지를 나물로 활용해 주시면 참 좋습니다. 다음 작물은 상추인데요. 상추는 영채나물에 비하면 추위에 약한 편이지만 그래도 그 어떤 텃밭 작물보다도 추위에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남부 지역의 경우라고 한다면 별달리 월동 준비를 하지 않아도 겨울 동안에 상추를 수확해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처럼 중부 지역에서 이 상추를 겨울 동안에 재배해서 수확해 먹고자 한다고 한다면 터널을 만들고 비닐을 씌우거나 흰색 부직포를 덮어주셔야지만이 동의 없이 이 상추를 겨울 동안에 수확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남겨가지고 마치 시금치처럼 월동안 상추도 맛볼 수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월동안 시금치뿐만 아니라 월동안 상추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상추 또한 가을 재배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봄이나 여름에 재배한 상추와는 또 다른 월동 상추만의 진한 향과 맛이 있기 때문에 상추의 진정한 맛을 느끼고자 한다고 한다면 꼭 월동 상추를 키워가지고 봄에 수확해 먹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대파인데요. 대파 또한 추위에 아주 강한 것이 특징인데요. 보통 늦가을까지 수확해 드시고 이듬해 월동안 대파만을 수확해 먹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요. 그렇지만 겨울 동안에도 충분히 이 대파를 수확해 드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대파를 재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울 동안에 수확해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마트에서 이 대파를 구입해서 드시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겨울 텃밭에 가보게 되면 대파잎이 누렇게 쓰러져 있지만 잎의 하단부에 있는 연백 부분은 충분히 수확해 드실 수가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작은 텃밭에 대파가 심어져 있다고 한다면 겨울 동안 마트에서 이 대파 구입하는 일 없이 겨울 동안에 날이 풀린 틈을 이용해 가지고 대파를 직접 수확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파 또한 월동이 가능하고 월동 대파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겨울 동안에 모든 대파를 수확해 드시면 안 되고요. 일부는 남겨 가지고 꼭 월동안 진짜 맛있는 대파를 맛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부는 또 남겨가지고 씨까지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씨앗까지 채종하고자 라고 한다면 월동안 대파 또 일부는 남겨가지고 씨앗 채종용으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작물은 돼지감자인데요. 제가 돼지감자 작물을 소개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 돼지감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번식력이 강하고 그리고 장마철 보통 여름이 되겠죠. 이 시기가 되게 되면 빗물을 빨아먹고 그리고 기온이 올라가면서 줄기가 2m까지도 자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작물에 빛과 그늘을 만드는 어찌 보면 아주 나쁜 잡초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겨울 동안에 돼지감자를 충분하게 수확해 먹는다고 한다면 돼지감자가 한없이 번식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른 봄이 되게 되면 이 돼지감자 순을 수확해 드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른 봄에 충분한 양의 돼지감자 순을 수확해 먹게 되면 또다시 번식을 조금 더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텃밭이라고 한다면 추천드리지 않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특히나 텃밭 경험이 어느 정도 되시는 텃밭이라고 한다면 아주 일부 구간에다가 이 돼지감자를 심어 재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니까요. 무조건 이 작물은 안 돼 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상황에 맞춰서 재배에 도전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돼지감자를 겨울 동안에 수확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깍두기를 담가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얇게 썰어서 밑에 1차적으로 말리고요. 살짝 볶아가지고 끓여 드시게 되면 구수한 맛이 나는 것이 특징인데 저희 경우는 이렇게 번식력이 강한 돼지감자를 심게 된 이유가 아버님이 당뇨가 있으시기 때문에 텃밭에서 재배할 수 있는 작물 중에서 유기농으로 재배하면서 이누리 성분이 가장 많은 것이 이 돼지감자이거든요. 어찌 보면 텃밭에서 키울 수 있는 작물 중에서 당뇨에 가장 좋은 작물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포기하지 않고 매해 이 여러 해살이 작물인 돼지감자를 재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작물은 더덕인데요. 더덕은 도라지와 심는 시기 그리고 수확 시기까지도 거의 비슷한 것이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텃밭이라 하더라도 도라지만 심는 것이 아니라 또는 더덕만 심을 것이 아니라 같은 시기에 도라지와 더덕을 한 장소에 심어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꼭 두 작물을 함께 심어 보셨으면 좋겠고, 더덕 또한 도라지와 마찬가지로 1년이 아니라 2년, 길게는 4년에서 5년까지도 키우는 것이 특징이지만, 작은 텃밭의 경우로 한다면 이렇게 한 작물을 오랜 기간 재배하기가 참 어렵고 약으로 활용해 먹을 것이 아니고 보통 나물로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른 봄에 씨앗 파종해가지고 이렇게 겨울 동안 내내 수확해 먹고, 그리고 이듬해 봄에 다른 작물을 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더덕 같은 경우에는 뿌린 더덕만 먹을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신 경우가 참 많아요. 물론 겨울 동안에는 더덕만 수확해 드시면 되고요. 이른 봄이 되게 되면 새순이 올라오는데 이 새순을 수확해서도 먹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텃밭에 더덕을 심었다라고 한다면 겨울 동안에 모든 더덕을 수확하지 마시고요. 일부를 남겨가지고 새순도 한번 맛보세요. 그리고 또 일부는 다시 옮겨 심기 해가지고 2년근으로도 키울 수 있으니까요. 텃밭에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더덕 순이 어떤 맛인지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 일부 더덕을 남겨서 봄에 더덕 순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작물은 당귀인데요. 당귀는 씨앗 파종도 가능하고 그리고 구근 심기도 가능한데, 씨앗 파종의 경우에는 워낙 발화 성공률이 낮다 보니까 웬만하면 뿌리를 구입해서 심어주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워낙 추위에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겨울 동안에 땅이 녹았다고 한다면 심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렇게 잎을 수확해 먹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겨울에도 잎을 수확해 먹기 위해서는 특별한 보양이 필요하겠지만 따뜻한 지역이라고 한다면 겨울 동안에도 충분히 당귀의 어린 잎을 수확해 드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텃밭에 당귀를 심었다고 한다면 날이 풀린 틈을 이용해 가지고 당귀잎을 수확해 먹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겨울 동안에 수확해 먹을 수 있는 텃밭 작물 10가지를 소개해 드렸어요. 워낙 추위에 강한 텃밭 작물이다 보니까 이 시기에 수확해 먹는 것은 물론이고 도군이나 씨앗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심을 수도 있는 것이 특징이니까요. 혹시라도 남부 지역에 위치한 텃밭이라든지 또는 아주 양지 바른 텃밭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작물을 수확과 함께 심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반대로 아주 추운 지역이라고 한다면 수확은 물론이고 심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겠죠. 그 점 감안하셔가지고 이 10가지 작물을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추운 겨울 동안의 텃밭 가꾸기, 땀을 흘리지 않아서 좋고 그리고 모기나 풀이 없어서 좋지만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몸 따뜻하게 하시면서, 그리고 농산일이 끝나고서는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감기 걸리지 않게 겨울 텃밭 가꾸기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